이러면서 북미 정상회담 취소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하루 만에 다시금 재개하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번복을 하면서 다시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갖게는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은 그래서 정말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는 믿진 않잖아요. 네. 좀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남북 좀 오늘 반등은 기대되긴 하나 역시 변동성이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좀 들어가야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대가 큰 분들 각각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이 부분 진단을 해볼까요? 이 시장을 지금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일단은 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기 이전에는 북한에서도 계속 노이즈가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확실하게 비핵화 의지를 내가 보여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김정은이 인지하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본다면 지난주보다는 지금이 북미 회담에 대한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투심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변동성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컸을 때 뒤통수를 맞았거든요. 그렇죠. 한 번 얻어맞았기 때문에 확률은 더 높아졌고 의미는 더 강해졌지만 투심은 거기에 조금 못 약해졌죠.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보면서 한 나라씩 좀 입장과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미국이 대화를 파기했었을 때 제가 굉장히 멍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그 뒤로 나올 리스크가 없다는 것이 이제는 북한이 더 이상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조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트럼프 측에서 이것을 파기해버렸기 때문에 역시 노벨 평화상을 노리는 이상주의자가 아닌 실리를 끝까지 추구하는 확실한 사업가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대단한 수싸움에 대단한 고수다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북미 회담 6월에 진행될 것을 하면서 한 가지 딱 찝찝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이것을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11월에 있는 중간선거까지 이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6월에 북미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비핵화하는 과정을 가면서 노이즈가 생겨버려서 삐그덕거리면 리더십에 기스가 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리스크가 있어서 어쩌면 북미 회담 한번 미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기습적으로 공격적으로 파기할 줄은 저는 몰랐죠. 그렇죠. 트럼프의 입장은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미뤄진다고 하면 나는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게 없어 라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반도가 평화를 없는 게 지금처럼 긴장관계로 있는 것이 미국에 더 유리하지 않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중국 그늘에 있던 나라가 미국 그늘로서 들어오게 된다면 이 동북아에 대한 어떤 지위라든가 그다음에 글로벌 경찰국으로서의 미국이 더욱더 위상이 강화되는 역할로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절대로 뭐 좋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미국에게도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이슈입니다. 미국은 늘어져도 그만, 안 늘어져도 그만의 이슈이긴 하지만 북한은 전혀 다릅니다. 북한은 늘어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말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여기서 늘어지게 된다면 북한이 가져가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북미 대화를 통해서 핵 포기함으로써 가져가는 것은 체제 유지랑 경제 협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늘어지게 된다면 체제 유지에 되는데 굉장한 리스크가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이 말이 되냐 안 되냐 얘기가 지쳐서 한 달 정도 이끌어져서 이제 북미 회담이 미뤄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것 봐, 북한한테 또 당했잖아. 북한은 저렇게 호락호락 안 한다니까. 북한 내부에서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저 자세로 갈 필요 있냐? 이렇게 되면 체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좀 단숨에 빨리 좀 스트레이트로 진행이 될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말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지금 북한도 현재 시점에 대한 트럼프 입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북한은 핵 포기 안 하려고 미련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포기할 건데 이 포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포기할 때마다 체제 유지에 대한 것을 하나씩 이렇게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자. 트럼프 됐어. 그럴 거면 안 할래. 이것을 북한이 지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 CVID에서 북한이 지금 준비가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사실 증빙된 것이 이제 남북한 정상회담이었죠. 자, 이럴 가능성도 있었어요. 둘이 딱 만났다고 했었을 때 어쩌면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끼리의 경제 협력은 이어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봐 저는 걱정됐었는데
그런 이슈였다면 한 라인으로 통화를 했어야죠. 지금 둘 정상이 만나서 전 세계에 공표를 했고 방송으로 송출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송출이 됐는데 만약에 이런 얘기가 오갔잖아요. 그럼 이거는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그렇죠. 일이고 우리나라도 네. 굉장히 리스크가 도출된 일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미국의 평화적인, 입장을 그렇죠. 네. 평화적인 것을 앞으로 북한이 굉장히 수용적으로 저자세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감시해 봤었을 때 북미 회담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지금은 이제 트럼프도 그럼 우리는 할 거야 얘기를 이렇게까지 계속 온화한 자세로 나오잖아요. 네. 지금부터 북한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중성을 갖고 들어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뤄질 모든 키는 김정은 위원장이 쥐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듯하나 김정은 위원장이 이 CVID 완벽한 불가역적인 핵 나는 정말로 핵 포기할 거야라는 것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어필을 해 나가느냐 안 해가느냐 거기서 조금 더 엇나간다면 트럼프는 나는 이렇게까지 예의를 갖췄는데 지금 북미 회담의 파기는 북한 때문이다. 앞으로는 나의 예의 바른 행동, 이전까지 너를 대우해줬던 것에 대한 것 기대하지 말아라는 강한 어조의 발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매우 저자세로서 네. 시부에 대한 어떤 진중성 있는 진정성 있는 그런 자세를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보일 것이다. 그런 것들을 보여야만 한다. 그래서 북미 회담의 키포인트는 지금부터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네. 많은 의미를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부터 이제 이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오늘 많이 뜨면 일부는 좀 매도가 나올 것 같아요.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이 지난주 금요일에 대북주들이 대부분 외국인들이 매수가 있었습니다. 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매수 창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매수 창구의 그 메릴렌치 창구의 특징이 오늘 뜨면 일부 매도가 나올 것이고 네. 일부 매도폭이 커지면 또 바로 또 매수를 일부 바로 끼워넣는 그런 그 인공지능이 하는 듯한 기술적 매매 트레이딩을 갖고 맞아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오늘 많이 뜨는 데서는 뭐 바로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만 본다면 기대는 매도로 사실 더 대응하기는 커졌다는 기대는 거죠. 확실히 더 커져 있는 분위기고 가능성 훨씬 더 높아졌고 그다음에 북매당이 진행이 된다면 바로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러 정상회담이 바로 진행이 될 네.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또 철도 가스관이 그래도 가장 수혜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틀림없이. 왜냐하면 그냥 남북의 경협으로만 끝날 거라면 이렇게까지 서로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아도 되는데 북한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선 원유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안에서는 미국이 어떤 도장과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는 이제 서로가 이제 지난주에 폼페오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화는 진행이 될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한다고 얘기한 네. 다음에 대화는 진행이 될 거야. 그렇지만 경제 협력을 위해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을 도움이 줘야 될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러시아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역할을 할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플러스 알파로 얘기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네. 사실 가스관에 대해서는 뭐 이미 시장의 참여자분들이 다들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저는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30% 정도 물량을 가지고 기술적인 트레이딩을 해볼 수는 있는 영역이다. 하지만 물량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북미 회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본인의 의지를 확신을 하시고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의지도 있다. 그다음에 완전히 이탈하는 상황은 저는 북한이 완전히 강한 어조로 나올 때 이런 식이면 나도 아니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말이 나온다면 그때는 저는 확실히 비중을 줄여야 되는 이슈를 보고 그럴 확률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네. 지금은 물량 뺏기지 않는 안에서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교역주는 사실 기대감은 더 커지긴 했지만 네. 투심의 한번 문제가 있다. 뒤통수를 맞은 리스크가 네. 있었기 때문에 투사 심리는 그 전보다 조금 더 약해질 수 있다. 하지만 물량 분위기는. 뺏기지 말고 계속해서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네. 진단을 해주셨고 한러 정상회담까지 또 이러한 기대감, 러시아까지 이런 사업 이제 확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만큼 역시 철도 가스관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떠서 시작할 것으로 그렇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접근을 했으면 지난 금요일에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또 리스크가 클 때 섣부르게 담기에는 또 네. 모든 의견은 관망하라였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오늘 이렇게 강하게 너무 이제 급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오늘 접근하기는 쉽진 않지만 아니죠.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면서 우리가 트레이딩 전략으로 네. 대응은 해야 된다라는 남북경협주에 대한 시각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말씀해 주셨던 가스관 관련주에서 동양철과는 지금 상한가 부근에서 지금 네. 예상가가 형성이 돼 있고 철도 관련주 안에서 대장 현대로템도 상한가에 또 직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남북 경협주들이 반등에 나서긴 하지만 변동성 또한 너무 커서 아, 정말 지난 금요일에 이랬는데 오늘 이렇게 오른 거면 이럴 거면 왜 그랬어라는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남북 경협주들 박찬 과장께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시장의 특징이 정확하게 이런 것 같아요. 최근 한 두어 달간 시장을 보면 변동성이 커진 이런 개별 장세 속에서 대북 남북 관계, 그 남북 관련주들은 최근에 이제 시세 흐름 자체가 극별하게 나오는 상황이었죠. 특히나 이런 게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만큼 변동성 그리고 투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장이 그대로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그대로 전개가 되었다. 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반대죠. 금요일장 오늘 현재 이 시간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양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시초가의 단기 저점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이게 현 시점에서 바로 팔지 말자. 패닉셀링에 동참하지 말자. 그리고 이게 남북 한라인, 1차 정상회담 때 남북 한라인 자체를 개설했으니 이게 빠르면 오후, 늦어도 주말 정도에는 좋은 소식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차분하게 기다려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 자리 까셨어요? 정확하게 그 양상이 그대로 전개가 네. 되었었고요. 그리고 수급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었죠. 그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개인들이 매도세에 일변하는 가운데 오히려 기관과 외인들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맞아요. 양매수 종목들, 수급 특징주에서도 계속 확인이 되었다시피 남북 관련주들을 강하게 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현 시점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만약에 지금 현재 남북 관계 관련주를 가지고 있다. 현 시점 무조건 홀딩입니다. 무조건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비중 같고요. 줄일까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왜? 1차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이 열렸듯이 2차 깜짝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가 주초까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뭐 한 달, 두 달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 시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이런 흐름 자체를 그대로 즐길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차분히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금요일 날 만약에 공격적으로 일부 담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한 3분의 1이 됐든 절반이 됐든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는 있겠다. 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래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상승 좀 그렇죠. 즐기시고 금요일에 급락에 나와서 그때, 들어가셨던 그때 들어가셨던 오늘 분들이라면 비중 조절이 한 필요하다. 그렇죠. 한 절반 정도 혹은 3분의 1 정도 팔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 왜? 지금 현재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 자체가 뭐냐면 제2차 남북 경협주는 어디일까? 1차에 가장 셌던 게 어디였죠? 철도, 시멘트, 강관 네. 이런 쪽이었죠. 2차에 어디가 강할까?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자원 개발 쪽도 강해요.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 같은 네. 경우에도 지금 실무단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던 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남북 경협주를 찾기 위한 움직임도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쪽을 빠르게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공격적으로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현금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고요. 대세 쪽 하나 가지고 있고 이제 신규로 떠오르는 그렇죠. 신규로 떠오르는 종목들을 위한 확보도 현금 필요하다. 확보가 필요하다. 아, 네. 그리고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 대응을 좀 달리하셔야 됩니다. 코스피 3대장이죠.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엘리베이터. 하나 더 하자면 그 현대 엘리베이터 말씀을 드렸죠. 네. 현대 엘리베이터에 이어서 현대로템? 현대 로템 죄송합니다. 현대 건설,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로템이 기존의 3대장이고 네. 그리고 현대 제철 이런 쪽까지 4대장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가지고 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테마성으로 빠르게 올라왔던 철도 시멘트 강간 쪽 이쪽을 매매하셨던 분들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정 부분 좀 비중을 조율을 하면서 현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갈 걸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오늘 대북제에 관련 투자 아이디어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게
그 대북주가 주춤할 때 금요일 날 어디가 올라왔었죠? 뭐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다 그렇죠. 올랐죠. 코스피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위시한 IT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가 올라왔었죠. 시소 형태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급장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좀 주춤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주춤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말씀드렸죠. 대북주가 올라왔을 때 이렇게 그 반대 양상으로서 바이오가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그 반대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일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죠. 이번 주 금요일에 아스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파시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지켜보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IT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하이닉스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빠질 때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급등할 때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소 양상을 그렇죠. 보이고 있는 반도체 바이오주들을 담을 수 있는 오늘 주춤할 때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또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개장하고 나서 좀 더 자세한 관련주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동시효과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죠. 권다현 캐스터입니다. 네, 주말 동안 남북 정상이 만나고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 실무진이 북한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경협주의 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0.4% 강세로 2,471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0.2% 강세로 870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협주로 수급이 일제히 몰리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가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0.3%, SK 하이닉스도 0.5% 약세고요. 바이오주도 함께 쉬어가면서 오늘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나란히 2%대 약세입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도 혼조세가 나타내면서 0.1% 강보합권이고요. 이외에 오늘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한국전력만이 2% 넘게 강세가 예상되고 있고 LG생활건강도 1.8%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시총 상위 종목들 좀 혼조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 로템 시초가 살펴보시죠. 역시나 철도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한가 부근에서 29% 넘게 강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을 일제히 쉬어가면서 코스닥 시장은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대, 1.7%대 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5월 28일 월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 다시금 남북경협주 반등이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이러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락으로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출발 분위기 오늘 나영우 파트너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영호입니다. 네, 월요일장 출발 어떻습니까? 예, 기분 좋은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기준으로 한 0.8에서 0.9포인트, 시장으로 한 사람이 한 0.3% 정도 강세에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지난 금요일 날 장중에 좀 많은 회복을 보인 탓에 주말간에 있었던 좋은 일이 이렇게 뒷심을 크게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5월 달에 형성됐던 장중 최고점권을 선물 기준으로 다시 넘어서려고 하는 그 시도를 보이고 있는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지수 전무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오늘 좀 상승의 기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주도 오늘 다시금 좀 강한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 로템이 지금 28% 급등세를 보이면서 남북경협주들의 상승을 또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시초가 나왔습니다. 0.2% 오름세로 2,465선, 코스닥 시장은 0.3% 하락 출발하고 있네요. 865선으로 오늘 혼조로 출발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개장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 증시에서는 워낙 불확실성도 많이 높아졌었습니다만 또 양측에서 워낙 좀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그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맞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좀 부정적인 또 불안한 그런 충격은 이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 중에 이제 북한 관련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유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출구 전략이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상황인데 일단 유가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거의 한 이틀 만에 한 70달러 선을 바로 내주고 67달러 선까지 WTI 텍사스 그 기준으로 할 때는 선물 기준으로 할 때 67달러까지 지금 조정을 받아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가파른 속도라 그러면 오히려 달러 강세에 모멘텀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자체가 좀 후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에너지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좀 불가피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좀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전히 이제 국내 증시는 반도체 중심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출발 분위기 와우넷 나영호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거래 원달러 환율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과 함께 상승 출발을 했다가 이내 약세로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북미 정상회담 재개 소식과 함께 자 오늘 다시금 추가 하락하면서 환율도 3원 50전 내리면서 1074원 선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시장 상승 전환하면서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0.45% 상승으로 247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흐름 어떻습니까? 네, 시장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인들의 수급상에 지금 컴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보태주고 있는 양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죠. 장 초반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승 출발하다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부 약세 흐름으로 지금 돌아서기도 하였어요. 외인과 기관이 금요일날 샀던 부분, 일부 대북주를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 이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시장 흐름 특징이 최근에 차익, 비차익 프로그램 영향 자체가 최근에 좀 강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 시점 비차익에서 한 94억 정도 바스켓으로 순매도를 하면서 일부 좀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큰 대세는 영향이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시총상위 1위부터 4위까지 즉 IT 두 종목 바이오 시밀러 두 종목, 이 종목만 보더라도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이 대략 한 570여 종목에 이르면서 지금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즉 시총상위 1위부터 4위 뭐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입니다. 각각의 대표하는 IT, 그리고 바이오는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네. 그 빈자리를 다시 한번 대북주가 강하게 이렇게 받쳐 올라오면서 대북주 중심에 있는 소재 산업 집단에서 현재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 거기에 반해서 지금 외인하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바스켓으로 금요일날 사놨던 부분 일부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에는 변동이 없다. 좀 네. 이렇게 장초반 정리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전후 약세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각각 2% 전후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요일날 강했던 바이오, 그중에서 또 중심에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2차 감리 위에서도 대략 한 11시간은 마라톤 회의 끝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고 31일 정례회의로 공을 넘긴 부분이 네. 있죠. 이에 따라서 일부 좀 약세 요인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주춤해서 약세인 걸까요? 아니면 그날 결론은 내지 못한 데 따른 약세?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네. 그 바이오주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여타 코스닥으로 넘어가더라도 셀트리온 그룹주, 신라젠, 메디톡스, HLB 뭐 최근에 시장의 중심을 어느 정도 잡아주었던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그룹을 지어서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단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날 2차 감리회에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좀 시사점을 찾을 만한 요인은 없었을까요? 그렇죠. 바이오젠, 콜옵션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 문제의 가장 큰 시발점이었죠. 그 부분 자체가 해결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좀 뜻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기대감 자체가 이미 목요일, 금요일날 강하게 좀 올라왔었던 네.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2.4%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셀트리온도 2.3% 약세 흐름이 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장 만약에 5%라든지 5% 이상 빠졌다면 여기에 대해서 감리위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해 볼 수, 유추해 볼 수 있었겠지만 오늘장은 빠진 만큼 그대로 빠진다. 그래서 시장 흐름에 편승하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적인 움직임이다. 좀 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흔들림이 있었죠. 현대차 그룹주 위시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최근 현대 위아까지 전체적으로 최근에 흔들림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상승세로 방향을 일부 잡아가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주 그중에서 이제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현대제철과 더불어서 최근에 좀 키맞추기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현재 3%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35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장 초반 갭 상승 이후에 현재 양봉이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장 초반 분위기는 상당히 기분 좋게 대북
관련주로 흘러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현재 3%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업종은 바로 비금속 광물 업종입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철강 관련주 그리고 네. 비철금속 관련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 중심에는 바로 시멘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현대제철,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로템 기존의 3대장이 10%대 10에서 20% 빠질 때 오히려 이쪽 뭐 철도라든지 시멘트라든지 강간 쪽은 20%가 넘게 빠지는 테마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비금속 광물 중에서도 뭐 성신양의 우선주, 동양 우선주 이런 우선주 중심은 상한가가 지금 눈에 띄고 있고요. 현대시멘트라든지 부산산업, 성신양회 그리고 뭐 한국석유, 쌍용양회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현재 20% 넘어가는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오늘은 공이 대북주 날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보다 보니까 시멘트도 있고 뭐 부산산업 네. 같은 경우에는 철도 관련주로 많이 꼽히고 있는 딱 만큼 금요일에 제일 많이 빠졌던 빠졌던 종목들이 애들이 제일 많이 강하게 반등이 그렇죠.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과 비슷한 양상이지만 정반대되는 모습이 맞습니다. 그대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게 금요일 날 빠진 게 그대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다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러다가 말이 180도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대감에 올라왔었던 부분 자체의 차익 실현 자체가 최근에 수급상으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오늘장 장 초반에 외인과 기관의 양매도에서 일부 좀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섹터별로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뭐 해저 터널이라든지 철도 시멘트, 남북 경협주들 대표적인 뭐 섹터별로 이렇게 고르게 지금 한 20%가 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해저 터널에서 부산산업, 세명전기, 특수건설, 동아지질같이 뭐 이런 철도 관련주들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뭐 대아TI, 서암기계공업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남북 경협주, 뭐 전선, 무슨 뭐 전기 들어가는 종목들이죠. 전선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뭐 세명전기, 선도전기, 재령전기, 광명전기 그리고 대원 전선까지 전체적으로 오늘 강하게 올라오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IT와 바이오가 일부 좀 그 시속 게임 양상에서 주춤하는 양상에 이런 대북 관련주들이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고 이런 분위기는 주 초반까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만 금요일 날 그 외인 기관 중심으로 양매수했던 부분 자체가 장 초반에 지금 현재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기 그래도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로 좀 전환을 하고 왔다 있네요. 갔다 하는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비차익 바스켓 매매입니다. 네. 비차익 형태로 강하게 그 쓸어 담는 모습이 금요일 날 나타났는데 그 장 초반 지금 한 100억 정도 비차익 순매도가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보았었을 때 네. 일부 좀 줄일 거 줄이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할 게 무엇일까? 지금 상한가 들어간 종목 상 따는 게 아니라 새롭게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무엇일까? 이런 걸 찾고 있는 모습을 보았었을 때 좀 이런 대응도 좀 나을 수 있겠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일정 부분 현금은 가져가는 것도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뭐 상승률 상위는 일제일 남북 경협주입니다. 특히나 지난 금요일에 낙폭이 컸던 철도, 가스관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 중심으로 강하게 올라오면서 하이스트리 현재 상한가고요. 대오일도 상한가, 부산산업, 현대로템까지 일제 상한가에 직행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뭐 철도, 가스관뿐만 아니라 자원개발의 현대상사도 오늘 29% 역시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전선 관련주 대원전선도 오늘 27%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송전 전선 관련주들도 강하게 탄력을 받으면서 자 시가총액 상위주 안에서는 역시 포스코, 현대제철과 같은 이런 산업재단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역시 오늘 남북경협주들이 강하게 탄력을 받으면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주들은 일제 좀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금요일에 방산주들이 좀 움직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빅텍이 두 자릿수 이상의 좀 급락이 나오면서 확실히 급변하는 움직임이 연출이 되고 있는 시장이고요. 앞서서 두 분 다 이 기대감은 커졌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협주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진단해 주셨지만 이쪽에서는 물량 뺏기지 말고 계속해서 갖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워낙 좀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빅차이 쪽에서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물량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에 대한 조절도 필요하고 오히려 환급을 확보해서 신규로 올라오는 남북 경협주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자 두 분 각각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투자 판단이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성향에 따라서 남북경협주에 대한 각기 다른 또 매매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남북경협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주들은 2%에서 3%대 좀 약세 흐름이 네. 나타나고 있어요.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860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매수한 종목 5개, 1, 2, 3, 4, 5위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많이 샀던 종목 순서대로 5개 종목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셀트리온 제약이었거든요. 네. 이 중에서 3종목은 MSCI 코스닥에 편입된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지수가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상황 속에서 나노스라는 종목이 종목별로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치고 갔는데 나노스가 오늘도 나는 나만의 5% 마위를 상승. 갈래라는 확실한 어필을 보여주고 있고 제약바이오가 오늘은 확실한 그 시소 게임의 분위기를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오늘 지금 오전에는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장에 남북경협주들이 굉장히 강하고 생각보다 더 강해요. 아침에 네. 이 정도 떠 시작하면 밑거리를 한번 쭉 주고 갈 수도 있는데 빠지면 빠지는 대로 계속 사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물량 조절이 나오면 그걸 또 받아가는 계속 세력이 받아가고 또 있는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 분위기가 오전에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은 상한가 가래들은 가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자리가 더는 큰 변동성이 축소되는 시점부터는 다시 제약바이오로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올라갈 때 따라 사고 떨어질 때 매도해서 올라가는 종목 쫓아가시는 매매하시는 분들은 시장은 내가 맞춘 것 같기도 한데 계좌는 계속 좀 줄어든다라고 해야 될까요? 계좌가 박자를 잘 맞춰야 그렇죠. 되겠네요. 계좌 박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계신 분들이 매도는 조금 저는 과한 대응이다. 지금은 오히려 대북주가 빠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빠지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네. 대북주가 어느 정도 선에서 오후에서 안정감을 찾아가게 된다면 지금 밀려있는 바이오는 다시 한번 매수를 대응해 볼 수 있는 분위기는 확실히 만들어져 네. 있다. 제가 두 번째 테마로 잡았었던 그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계속 좀 이어가도 될까요? 네. 제약바이오주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충분히 코스닥 시장 버텨준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을 봤었을 때 그 전에 바이로메드가 이제 알맷에서 승인이 났잖아요. 이것이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슈다. 바이로메드 자체로만 본다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이슈다. 이제 남은 건 라이센싱하고 하나 남았는데 그 과정까지 리포트들이 나오게 될 거면 이전에 썼던 리포트와는 다른 의미를 부여받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상승하는 레벨업이 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바이로메드가 시장의 중심이 되었는데 막상 그날은 바이로메드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다른 바이오주들이 손잡고 다 올라왔었거든요. 판은 이게 깔아주고 다른 바이오들이 그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7%나 올랐어요. 그렇죠. 그만큼 뭐 바이로메드만 좋았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트룩시마 에스트리온 자체적으로도 좋은 뉴스도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크게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그거랑 비슷한 구조 속에 있는 셀트리온은 틀림없이 좋은 호재가 네. 가져갈 수 있고 전 특히 셀트리온 제약을 좋게 봤는데 이것은 다른 제약주들 조정받을 때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제약 바이오가 다시 흐름이 온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 틀림없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도 여전히 좋다. 수급적으로 대외 변수로서 MSCI 뭐 A주 편입된다 해서 네. 글로벌 대외 변수 환율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여도 코스닥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지수가 수많은 변수 속에서도 코스닥은 잘 지켜내왔기 때문에 바이오는 시소 게임을 한다 영역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무게감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바이오는 반드시 편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야겠지만 HLB는 이미 변동성이 많은 자리에 좀 있다라고 네. 저는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애프터로 저는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일단 MSCI에 대해서 시총 상위 종목에서 무게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바이로메드와 셀트리온 제약 네. 두 종목이 이제 상당한 의미를 가져갈 수 있는 주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빠진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오후장이 되면 바이오가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고 큰 틀에서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한 걸음 나아진다면 6월 이후부터는 남북 경협과 바이오가 함께 가서 코스닥이 1000을 돌파할 수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저는 6월 물론 이 대전제는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네. 코스닥이 이제는 올 가을에는 1000포인트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앞으로는 좀 나올 수 있게 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오후에는 바이오의 반등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현재 이 시각 코스피 시장에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의 주춤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남북 경협주들이 상한가 갈 종목은 가고 좀 다른 종목들이 좀 상방에서 안정을 찾아간다면 이러한 수급적인 흐름이 또다시 바이오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이오주들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 남북 경협주가 갈 때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가 주춤하다면 포트폴리오를 정말 남북 경협주 하나, 이렇게 반도체 하나, 바이오 하나, 2차 전지 하나, 하나씩 다 갖고 있다면 시장이 좀 대안적인 성격으로 또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하게 잠시 후에 좀 더 이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 시각 외환시장 출발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박종범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 오늘 하락세를 보이면서 1,070원대 초반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출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오늘 달러 환율은 말씀하신 대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보다 3.5원 하락한 1,074.5원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폭을 넓히면서 현재 1,073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미 간 정상회담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한 이후에 주말간 남북 정상들의 깜짝 회담이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도 재추진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달러 환율은 다시 하락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달러 환율은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에 1,080원대로 올라섰으나 북한의 유화적인 제스처 대응에 따라서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가 되면서 달러 환율은 다시 1,070원대로 하락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기대에 따른 달러 환율은 그 영향이 추가로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또 달러 환율의 하락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은 글로벌 시장의 달러 인덱스 강세 지속 국면인데요. 지난주 달러 인덱스는 상승세를 재개하면서 94포인트를 넘어서면서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FOMC 회의록 이후에 조정을 보였던 달러가 다시 강세를 재개하는 모습은 달러 환율의 하락 경직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내구재 주문 등 경제 지표의 호조세 외에 유로존의 정치 불안이 지속되는 국면은 유로화를 약세로 이끌고 있고 이는 달러 인덱스를 다시 상승으로 연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달러 환율은 일단 북미의 정상회담 재개에 무게감이 실리면서 장중 하락 압력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지난주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매수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과 또 지난 주말 국제유가가 70불 아래로 다시 내려선 점은 달러 환율의 하락에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유로화 약세나 달러 지수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는 리스크온 여건 속에서 달러 환율은 1,070원 초중반대에서 주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환시장 출발 분위기 유안타증권 박종범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실시간 수급 특징주 알아봅니다. 권다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수급 탑픽입니다. 실시간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시청자 종목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오늘 역시나 남북 경협주의 날인 만큼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 넘게 다시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가능성이 나오면서 개파락 출발했습니다만 오늘 다시금 그 하락분을 반납해내고 있습니다. 수급 차트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핑크색 선인 외국인은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지만 하늘색 선인 기관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급을 보면요. 전거래일에는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16% 넘게 급락을 했었고요.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고 전거래일 매수했다가 오늘은 크게 스탠스를 잡지 않는 상황입니다. 누적 강도면에서 보면 기관이 아주 강하게 매수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 급등하는 분위기고요. 거래 강도가 3.8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 강도는 20일 평균 거래량 대비 오늘 거래량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오늘 3.8배 거래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 주시면 실시간 수급 흐름 짚어드립니다. 02-6676-020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급 흐름 보면 역시나 남북 경협주의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쌍끌이 매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끌이 매수 종목으로 이화전기, 현대일렉트로닉, 포스코대우, 이화공경, 세명전기까지 일제히 경협주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화전기도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이화공경도 28% 넘게 오르고 있네요. 쌍끌이 매수 종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좀 더 강하게 매수에 나섰습니다. 남북 경협주들 지난 금요일에 대부분 급락했었는데 오늘 하락분 모두 반납해 내주고 있고요. 누적 강도 면에서도 오늘 외국인이 강하게 사고 있고 역시나 거래 강도가 1.5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쌍끌이 매도 종목은 아직 선정이 됐네요. 삼성중공업이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쌍끌이 매도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좀 더 강하게 매도에 나섰고요. 삼성중공업 주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2% 넘게 하락을 했었고요. 오늘도 추가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우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대비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인데요. 역시나 수급 우수 종목에도 일제히 남북 경협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명전기, 이화공영, 현대엘리베이터, 이화전기, 현대건설, 현대로템, 보성파워텍, 현대상사까지 대부분 오늘 상한가 부근까지 간 종목들 대부분 모두 남북 경협주입니다. 오늘 S트래픽도 오늘 24%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이화전기, 현대건설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26% 넘게 오르면서 77,000원 선 넘겨내고 있는데요. 기관이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전거래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9%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매도에 나섰고요. 거래 강도가 3.6배로 역시나 남북 경협주의 수급이 몰리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우수 종목들 좀 더 살펴보죠. LG이노텍도 오늘도 상승세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계속해서 수급이 참 좋은 종목이죠.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에 나섰고요. 기관은 크게 스탠스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LG이노텍의 경우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면서 주가도 함께 오늘까지 4거래일째 빨간불을 기분 좋게 켜고 있습니다. 누적 강도 면에서도 외국인이 강하게 사고 있고요. 거래 강도도 2.6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탑픽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급 탑픽으로 선정된 종목들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세명전기 역시나 남북 경협주들이 상승하면서 5월 21일에 선정된 이후에 수익률 15% 넘게 상승을 했고요. HLB의 수급도 참 좋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좀 쉬어가면서 오늘은 쉬어가고 있지만 기관이 연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HLB 외국인이 그동안 계속해서 샀고 기관도 함께 매수를 하면서 오늘 수급 탑픽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 수익률 15% 넘게 선정이 됐습니다. 수급 탑픽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세와 매수세를 고려했을 때 오늘 살펴보면 좋을 종목들이 선정이 되는데요. 오늘은 아직은 선정된 종목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면서 눈에 크게 띄게 수급 탑픽으로 선정된 종목이 없는데요. 9시에서 10시에 선정되는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수급 탑픽과 실시간 수급에 대한 문의는 02-6676-0202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오차와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0.5% 오름세로 2,470, 870선을 회복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반응으로 흔들렸었던 남북 경협주들이 다시금 주말에 있었던 2차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 재개 소식으로 오늘 함께 또 강하게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동향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신인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 네, 남북간 철도 인프라 복원 기대감의 수혜주로 꼽혀왔던 현대로템은 장기장 직후 36,000원 선을 넘어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역시 시장에서 남북 경협주로 분류되는 제형솔루텍은 9시 25분 기준 19% 이상, 동양철광과 이화전기도 각각 19% 넘게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산 위기에 놓였던 북미 정상회담이 주말 사이에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실무회담이 판문점에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관련주의 매수세가 대거 몰리는 양상입니다. 지난주 트위터를 통해 북미 회담 취소를 밝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에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이슈에 따라 경협주가 앞으로도 급등락할 수 있다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KP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남북 경협주의 빠른 반등이 기대된다면서도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단기적인 경협 테마와 중장기적인 북한 비핵화 시장 개방 시나리오를 분리해서 투자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남북경협주의 흐름 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사실 남북경협주에 워낙 시선이 쏠려 있어서 저희가 짚어보지 않았지만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을 했어요. 4%까지 급락을 하면서 WTI 기준으로 배럴당 67달러 선까지 이제 70달러 선 또 이탈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사실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오늘 딱 흐름을 살펴봤더니 화학주가 근데 굉장히 큰 굉장히 폭으로 좋죠.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유가 하락에 좋은 항공주들도 또 오르고 있어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화학주들 흐름을 봤을 때 유가에 대한 영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증시에서 영향이. 그 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은 대북 관련주에 묻혀서 사실 오늘 크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오펙이 증산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유가가 다시 67불대까지 하락했다는 부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곧 80불 갈 거다. 내년에는 100불 갈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정유 화학주, 즉 원가를 판가로 전이하지 못하면서 최근에 약세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났었던 네. 이쪽 하락세가 두드러졌지만 오늘은 그 반작용으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가가 오르면 정유화학주에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시죠. 사실 흐름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흐름은 그렇지 못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14년부터 17년까지 정유화학주가 슈퍼사이클 자체가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그 이유에는 유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그렇게 많이 낮지도 않은 그 상태가 NCC 업계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네. 제일 이익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언제냐? 유가 기준, 두바이유 기준으로 대략 한 40불에서 60불 선이 NCC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스프레드 마진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구간인데요. 그 구간대에 우리나라의 슈퍼사이클이 14년도, 17년도에 나왔었고요. 18년도 들어서는 유가가 70불 선을 치고 올라가면서 그 선이 깨져버렸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역마진이 나타나는 이런 구간이었습니다. 즉 원료 간에는 납사 가격이 지금 650불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네. 거의 한 3년 만에 처음이에요. 근데 이게 판가로 전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원재료는 때문에 올라갔는데 판가로 전이 못 되고 있고 네. 납사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유가가 올라오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안 좋았던 부분 자체가 오늘 유가가 다시 한번 67불대, 60불 선까지 낮아지니까 그 반작용으로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대한유화 롯데케미칼입니다. 네. 그중에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대한유화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한 2년간에 제일 위너였어요. 그동안에 꾸준히 증설을 해오면서 슈퍼사이클의 가장 큰 수혜를 봤던 업체가 대한유화였고 18년도 들어서는 이제 증설이 끝나 놓은 상황에서 이 고도화 설비 같은 경우를 정상화하는 과정 자체가 나타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안 좋았었던 부분 자체가 유가가 다시 내려오니까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영향 자체는 유가에 따라서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비중 축소 자체가 좀 네.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2년 동안 그동안에 강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최근에 이제 그 정상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지금 현재 당장 바로 이익 그로스 모멘텀으로 지금 바로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네.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으로 올라올 때 반등시 비중을 반등시 축소해야 비중 된다. 축소, 오히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대한유화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얘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좋을 것 같아요. 배당 성향 30%에 지금 중간 배당 얘기까지 나오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위너였던 대한유화보다는 오히려 롯데케미칼 그리고 네.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 알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초산해틀 같은 경우에 중국의 환경규제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알콜 같은 경우도 중소형주로서는 개별적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된다. 좀 그래서 정유화학주 흐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네. 세 종목 투자 전략까지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와 바로 함께 이어서 관심주까지 관심주 들어볼까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관심주 같은 경우에 다들 아는 종목이고 사실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관심주 얘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종목이지 그런 것 않을까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SK 하이닉스 투자 포인트는 그동안에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기존의 고점이었던 91,700원 이 부분을 갭으로 돌파했습니다. 자, 갭이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장대 양봉으로 신고가를 돌파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갭으로 돌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장대 양봉 같은 경우에는 경험상으로 보았었을 때
장대 양봉 나타난 이후에 고가권은 그 매물대 소화 과정에서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두 번째, 갭으로 돌파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차원을 넘어서서 추가적으로 추가 강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뚫고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오히려 저희는 손 놓고 지켜만 보는 경우가 대다수 나타났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후자에 속합니다. 즉 갭으로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인 강세 흐름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수급 보더라도 외인과 기관 중심의 수급 유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들어서 개인들이 950만 주 매도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외인 같은 경우에는 610만 주,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340만 주 순매수하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강세 흐름을 점치고 있다. 그러면서 목표가 자체를 지금은 조정하지 않고는 있지만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뭐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꾸준히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꾸준히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영업이익률 측면입니다. 지금 마진율이 얘가 바이오도 아닌데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가요. 그러면서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이냐 이런 의구심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그 컨퍼런스 콜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런 부분 자체에 50% 넘어가는 부분 자체가 최소한 2분기, 3분기까지는 좀 더 이어지게 된다면 SK하이닉스 고점을 향해서 그동안에 가보지 못한 영역까지 좀 더 치달아갈 가능성 자체가 현 시점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SK하이닉스 오늘같이 눌렸을 때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 굉장히 큰 종목 가지고 나오셨어요. 관심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함정남 과장께서는 또 오늘 어떤 관심주 갖고 오셨나요? 네, 오늘 대북과 바이오를 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형주 안정감 있고 실적이 담보되는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이 상당히 지겨우실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실적이 담보되는 종목 중에서 오늘 오리온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의외의 관심주를 갖고 나오셨어요. 네, 그 다른 테마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 말씀을 제가 드렸기 네. 때문에 관심 종목만큼은 좀 이것에서 소외된 분들, 다른 분들도 좀 네. 보실 수 있도록 일단 1분기 연결 매출이 5천억 넘게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936억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3% 증가하는 1분기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대되는 것이 이제 5월에 중국에서 초대형 신제품 꼬북칩이라고 하고 혼다칩이라고 하는데 네. 네, 이것이 상당히 임팩트 있게 이제 이 회사에서도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이 신제품 중국에. 네, 그렇죠. 이거 출시를 통해서 중국에서 매대를 좀 확대해 나갈 수 있고 매대 확대해 나가면 당연히 이제 매출 증가를 기여할 수 있고 지금 이것을 통해서 출시를 통해서 3선, 4선 도시까지 대리점망을 통해서 확대해 나겠다. 뭐 옷도 그렇지만 이런 음식료품들이 매장이 확대되는 것만큼 또 확실한 수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실적이 좋은 부분과 앞으로 새로운 신제품 출시, 그것을 출시를 통해서 매장이 확대되어 나가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최근에 주가 흐름, 지수의 변동성 대비해서 상당히 안정감을 갖고 있는 주가 흐름이 이어졌던 것이 사실 이 오리온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뭐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FM 가이드라는 어떤 뭐 리서치에서 나온 그 올해 실적이 상당히 많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되는 5종목 안에서도 뽑히기도 했고 네. 지금 이런 무게감 있는 주가 흐름이고 지금 자리도 뭐 자리 얘기를 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상당히 자기 자리를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로 대응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관심주 오리온까지 짚어봤습니다. 개장 상황 함정남 과장, 박창윤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실무회담이 북측에서 열린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북한은 언젠가는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지난 2월 폭설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보험이 적자로 전환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1분기 순이익이 27% 급감했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의 흥행 영향으로 올해 코스닥 시장의 전환 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금액이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거장 관심주도 알아봅니다. 오늘의 거장은 계량형의 해리 브라이슨입니다. 해리 브라이슨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재무와 수급 이슈 안에서 이슈에 높은 점수를 준 신흥 SEC입니다. 자, 신흥 SEC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는 2차 전지 시장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증설을 진행을 하고 헝가리 법인 2분기 생산 라인 가동과 함께 하반기 실적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진단을 했고요. 또 고객사의 중국 협력 강화와 함께 최근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 시장에서의 회복 기대도 있다 긍정적으로 진단하면서 주가 반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까지 내렸습니다. 어디에서 점수를 줬을까요? 성장성에서 80점, 업종 점수 80점의 높은 점수를 주면서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신흥 SEC에 대한 긍정적인 진단을 내렸네요. 오늘의 거장 관심주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시장 이슈와 함께 전략 세워보는 마켓 전략. 오늘은 KTB 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오늘 다시금 시장이 좀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이제 북미 정상회담 재개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북경협주 중심으로 또 탄력을 받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 이러한 가능성, 시장 해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은 좀 예상하지 못했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주말에 올해 들어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거기서 이제 확인된 거는 이제 북한 역시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북미 정상회담을 깨고 싶지 않다라는 네. 의지가 좀 피력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6월 12일에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이제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좀 긍정적인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과 북한의 어떤 이제 채널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핵폐기 절차 방법과 어떤 경제적 보상 단계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동시에 진행될 것인가라는 그런 쪽의 어떤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까지 생각을 하려면 이제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추가적으로 일정이 좀 잡혀야 될 거라고 보고 네. 있고요. 북한이 이제 핵을 폐기함으로써 이제 체제 보장을 할 수 있는 어떤 미국에 대한 어떤 신뢰를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은 아무래도 좀 국내 어떤 증시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라든가 그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6월 12일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다시금 가져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북한의 체제 보상과 함께 또 비핵화 방법에 있어서도 간극을 좁혀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6월에는 참 변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미국 6월 FOMC 회의가 있고 또 만기일까지 또 체크해야 될 변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미국 FOMC 회의로 눈을 돌려서 현재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6월 증시를 준비를 하면서 미국 FOMC 회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6월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미 이제 시장에서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9월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지금 단기 금리를 보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정 경제 전망에서 기존에 봤던 경제 성장률이 유지가 되는지 혹은 추가적으로 상향될지 여부가 좀 중요한데요. 1분기 GDP 성장률이 물론 지난해 4분기보다는 좀 둔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과거 1분기 때의 성장률보다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경제 전망 측면에서 낙관적인 스탠스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금리 전망 점도표의 상향 조정 여부인데 일단 새로 들어온 연준 이사뿐만 아니라 이제 한 명 정도만 본인의 어떤 금리 전망 값을 올리게 되면 사실은 점도표의 중간값이 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향 조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향 조정됐다 하더라도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물가를 이제 2%라는 물가 목표치를 대칭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아직까지 고용 시장이 상당히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임금 상승률이 좀 더디고 또 여기에 일시적으로 2%를 물가가 넘어섰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정책적으로 네.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좀 점도표가 상향될 가능성은 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네요. 예. 낙관적인 경제 전망은 나오긴 하지만 또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추면서 점도표를 상향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진단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6월의 변수가 많은 만큼 또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주요한 변수로 지켜보고 있는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분기의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가 다소 좀 둔화되는 네.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유로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좀 성장률 측면에서는 좀 지난해 4분기보다 좀 둔화가 됐었는데 2분기를 기점으로 좀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뭐 ISM 제조업 지수도 뭐 수요 감소에 의한 어떤 조정이 아니고 공급 제약 측면에서의 조정이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소비 심리가 상당히 견조했었는데 개인소득세 환급 부분이 좀 늦춰지면서 좀 생각보다 소비가 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이연돼서 2분기 때의 소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채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5월 FOMC 의사록이 비둘기파적 스탠스가 확인이 되면서 좀 하향 안정화되는 네. 분위기. 6월 FOMC 회의에서 전도표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되고 달러화 강세도 좀 제한되면서 좀 신흥국 증시가 6월 이후에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6월 이후엔 좀 반등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또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일단 남북 경협주들이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도 이제 시소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시점에서 6월장 또 어떻게 준비를 해봐야 될까요? 글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경협주가 지난주 후반부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크게 6월 이후에 시장을 봤을 때 IT 업종이 다시 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도 6월 이후부터 좀 개선되는 흐름이 좀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T 업종이 가장 실적 호조가 뒷받침되면서 퍼포먼스가 양호하게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 그러니까 기저도 좀 편한 상황이고 최근 중국 관계 개선에 따른 어떤 단체 관광 허용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쪽에 실적 호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중국 소비 관련주도 좀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켓 전략 KTB 투자증권 최현기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탭으로 살펴본 실시간 특징주입니다. 국내 증시는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경협주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시각에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으로 철강주 그리고 건설주, 운하 관련주, 남북 경협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철강금속에서 하이스틸과 대동스틸 모두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동양철강도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그리고 알루코와 삼형철강, 동일제강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주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한라도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특수건설도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기록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화공연도 큰 폭의 오름세, 남광토건과 동아지지, 현대건설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체계 상위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체계 상위를 확인을 해보시면요. NH투자증권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NH투자증권 3.98%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죠. 발행업 인가 기대감이 있었고 오늘 17,000원의 주가 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대한해운과 TA홀딩스 강세를 보여주면서 2%대, 3%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주의 오름세가 또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또 살펴봤을 때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떨까요? 오늘 IT 대표주가 LG 이노텍을 제외하고서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시각에는 삼성전자가 반등에 성공했네요. 현재 강보합권의 움직임이고요. 포스코 3%대의 견조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의 움직임이고요. 한국전력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현재 2.63%의 양호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혼조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제약 바이오주에 좀 수급이 다시금 들어오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징적으로 큰 폭의 상승은 없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머니 탭으로 살펴본 실시간 특징주였습니다. 네, 이어지는 10시 증시라인 방송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들이 점차 낙폭을 줄여 나가면서 코스닥 시장도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하반기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컴투스 특징주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에 따른 경협주에 대한 흐름도 짚어봅니다. 이어서 삼성전기 수급 한날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출발 즉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탁로는 변해야 한다. 광고에만 최저금리? 누구에게나 최저금리. 까다로운 위험분산 요건?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대출 비율은 어때요? 최대 400% 투자 가능. 대출 절차가 복잡하다?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최대 5년. 혹시 대환 대출도?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스탁론이 이 정도는 돼야죠. 와우 스탁론 1599-0050. 운전할 때 든든합니다.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죠. 늘 만족하며 사용 중입니다. 독일, 일본, 미국. 자동차는 달라도 블랙박스는 위니캠. 전 세계 36개국의 수출.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블랙박스 위니캠. 내 친구들이다. 고소공포증이 있던 이 친구는 에어백 조끼를, 동물이랑 말이 통한다는 얘는 공놀이 기계를, 얘는 학교 다닐 때부터 색칠만 하더니 색칠 앱을. 너네 유럽 쪽 가오게 하기 때문에 사람 많이 뽑아야겠다. 나중에 너무 유명해질지도 모를 친구들과 같이 회사를 차리고 일자리를 만든다. 사람이 기업이다. 기업은행의 동반자다. 드디어 오늘이 왔다. HY419 반도체, 스마트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Y012 반도체, 인공지능. HY123 반도체, PC방. PC방? 반도체계의 지옥 아니야? 그리고 내 차례가 되었다. HY310 반도체. 너는 우주로 가라. SK 하이닉스. Dignity and intelligence, the K9. 성공 출세 꿈꾸지만 건강 제일이잖아요. 천만다행 삼성화재라서 천만다행. 당신의 봄? 삼성화재. 타이어 교체할 때 중요한 건 기술력이지. 하이엔드 장비지. 최상의 서비스야. 아니, 이 모든 것의 균형. 균형의 프로, 타이어 프로. 타이어 교체할 땐 타이어 프로. 세윤이에게 물었습니다. 넌 무엇이 필요하니?
세윤 씨를 위한 정책은 어때야 할까요? 무엇이 가장 걱정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가게 사정은 어떠신가요? 노후 준비는 잘 되셨는지요? 정책이 묻습니다. 투표로 답해주세요. 차가 가는 곳 어디든지 차 안에 완벽한 TV 스카이라이프 LTE TV SLT 위성방송과 KT LTE 기술이 만나 차 안에서 끊김없이 TV를 볼 수 있는 새로운 TV 세상을 열어갑니다. 대한민국 하늘 아래 어디든지 TV가 차 안으로 쏙! UHD 라이프 스카이라이프. 주식 투자하려면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아. 그래, 주식창에 있었지? 손쉽게 터치만 하면 실시간 증권 정보가 한 번에. 그레이트! 3명의 전문가가 알려주는 종목 정보, 종목 알파고. 궁금한 점은 실시간으로 물어보세요. 주식창 채팅방. 실시간 특징주, 기업 탐방 노트, 매수 체결 상위 종목. 주식을 보는 새로운 창, 주식창. 유튜브로 만나는 한국경제TV. 먼저 유튜브 앱을 실행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돋보기 버튼을 누르고 한국경제TV를 검색. 한국경제TV 라이브를 누르면 참 간단하죠? 지금까지 모바일로 만나는 한국경제TV였습니다. 시장님의 시정 연설이 있겠습니다. 육아 지원 예산 대폭 늘렸습니다. 좋지? 군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노인복지관을 더 지었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교육감님? 학교 앞 안전에 안전을 기해주세요. 결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의 주인입니다. 선거 참여로 민주주의를 결제해주세요. 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와우 스탁론을 만나보세요. 최저 연 2.5% 금리, 최대 5년 이용 가능. 본인 자금 최대 400%,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와우 스탁론을 만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W를 만나다. 와우 스탁론, 문의 전화 1599-0050. 전기차 하면 이곳. 유럽의 전기차도 이노베이션한다. 규모 하면 이곳. 중국의 화학도 이노베이션한다. 세계가 SK 이노베이션한다. 에너지 화학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SK 이노베이션.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라인 손현정입니다. 주말 동안 반전의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했던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고요. 또한 이
남북 간의 정상이 주말에 다시 한번 판문점에서 2차 정상회담을 펼치면서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남북미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시 남북 경협주들이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세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으시려면 똑똑한 투자 전략 가져가셔야겠죠. 오늘도 저희 증시라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권대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점차 지수들이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강하게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0.68% 강세로 2,47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1%까지 점차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는데요. 역시나 경협주들이 이끌어주는 시장입니다. 1.1% 강세로 87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하지만 이 수급적으로 좀 아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세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7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함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3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58억 원까지 매수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이 매수로 시작했지만 매도로 전환하면서 대형주들에는 좀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600계약 이상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도 살펴보시죠. 하락 출발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어지면서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점차 하락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0.4% 하락하면서 4원 오전 내린 1,073원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철도 관련주들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아티아이, 현대로템, 푸른기술, 상한가까지 바로 진입을 했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특수건설도 29%, 동아디젤 22%, 비트로시스도 20% 넘게 오르면서 오늘 철도 관련주를 비롯해서 남북 경협주들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참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주들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한중 정상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TA홀딩스가 3%, 제주항공도 3%, 한직칼, 아시아나항공까지 일제히 강세입니다.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WTI가 67달러 선까지 내려온 것도 항공주에는 호재로 해석이 되면서 항공주가 일제히 기분 좋게 상승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주들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경협주에 대한 수급이 몰리면서 거래량이 늘고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키움증권이 4.9%, 한국금융지주 4%, 유안타증권도 2.8%, 교보증권 2% 넘게 오르면서 오늘 증권주의 외국인 수급이 몰리고 일제히 빨간불을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 기술주들 일제히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이노텍만이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2% 넘게 오르고 있지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계속해서 파란불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까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오늘 반도체주는 일제히 쉬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와 함께 오늘 바이오주들도 일제히 쉬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제히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금 빠르게 상승 전환한 것이 참 특징적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0.2% 강세를 나타내면서 코스닥 시장이 1% 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주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카페24입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참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주가 우상향을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업황이 호조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 150에 편입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오늘 강하게 빨간불을 켜면서 16만 3,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C소프트입니다. 오늘 개인주들이 일제히 쉬어가고 있는데요. 신작인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지연이 됐고요. 리니지 M에 대해서도 아쉬운 시각이 있습니다. 역시나 2%대 약세로 35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라인 일부 예고해드립니다. 특징주 한라인에서는 이 하반기 신작 기대감에 꿈틀대고 있는 컴투스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또 마켓 인사이드 시간에서는 오늘의 주인공 이 남북 경협주들의 흐름과 전망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수급 한라인에서는 MLCC 호황 기대감에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기 짚어보도록 하죠. 또 10시 35분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을 진행합니다.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면 전화 1599-8338이나 샵 8338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라인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전장에 눈에 띄는 종목들 찾아보는 특징주 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남북경협주입니다. 오늘 역시 가장 핫한 남북경협주. 지난 금요일에 쇼크로 빠진 하락분을 이제 상승으로 채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건설주들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GS건설, 현대건설 모두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시멘트주들 굉장히 잘 갑니다. 현대시멘트 상한가 그리고 성신영에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남북경협주들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투자 관련 기업 현대 로템과 현대 엘리베이터 등도 상한가 또는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지만 좀 유의하시면서 주가 확인해 보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징주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금호산업입니다. 이 남북 경협주 외에도 개별 이슈로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금호산업은 이 금호타이어 인수 가능성과 더불어서 이 아시아나의 자금 리스크 등이 조금 계속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박상구 회장의 우선은 매수권 포기와 더불어서 상표권 계약 역시 마무리되면서 더 이상 이 금호타이어 관련된 이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또한 앞으로 이 신공항 공사에 따른 수혜를 입을 거란 전망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 기대감에 오늘장 강하게 오르면서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13% 넘게 거의 14% 가까이 상승하면서 13,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여의도영업부 박우경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우경 차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투스입니다. 신적 기대감에 좀 꿈틀대고 있는데요. 1% 가까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예, 오늘 지속적으로 이제 컴투스의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반기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의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신작으로는 여름에 이제 스카이랜더스 모바일, 겨울에는 이제 서머너즈월을 이제 출시를 이제 앞두면서 그런 기대감에 이제 선반영된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제 수주일 내로 이제 스카이랜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공개 테스트가 좀 실시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비공개 테스트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좀 결정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스카이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누적 판매량이 35억 달러로 달하면서 상당히 좀 인기 있는 그런 IP였기 때문에 글로벌 흥행이 어느 정도의 검증된 서머너즈와 워랑 콘텐츠가 좀 장점만을 좀 결합한 그런 모습들로 좀 기록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그런 주가 상승이 좀 점쳐지고 있고요. 여전히 견조한 서머너즈 워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프로야구 같이 기타 게임들의 매출도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점들이 컴투스의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일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가 좀 높다기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그런 게임 신작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더욱더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조정시마다 좀 매수로 좀 기회를 삼는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컴투스의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LNF입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 잘 가는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예,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런 전고점을 향해서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770억 규모의 2차 전지 양극화약 물질에 대한 개퍼 증서를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높은 폭으로 좀 상승한다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양극화 물질 같은 경우는 리튬 전지 소재 가격이 이제 44%를 이제 차지하는 이제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동사의 그런 양극화 물질에 대한 그런 판매
판매 및 글로벌적으로에 대한 증가가 동사로에 대한 영업이익으로 바로바로 좀 연결된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LNF 같은 경우에는 뭐 캐파 수준이 이제 15,000톤 수준에서 앞으로 이제 25,000톤 수준으로 좀 증가가 전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직접적인 그런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이제 대중화되면서 그런 전기차에 대한 그런 소재 부분에 대한 그 주가에 대한 릴레이팅도 함께도 적용할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LNF에 대한 주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방향으로 좀 움직일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박우영 차장의 선택 컴투스와 LNF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이슈들을 한층 더 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인사이드 오늘 함께 하실 분 하나투자증권 마주욱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취소됐던 이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급물살을 탔습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고 역시 그런 만큼 남북 경제주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남북미 간의 이 반전의 반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한 남북 경제주들의 흐름이 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전망을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이 좀 한층 높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측의 잠재력과 경제적 번영 이런 말들을 거듭 거론하면서 약간은 남북 경제 협력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 준비를 위해서 북미 실무회담이 북측에서 열린 사실을 공식적으로 좀 확인시켜줬고요. 이번 실무회담이 28일에서 29일에도 이어질 것이며 비핵화 등 의제 조율을 하기 위하고 의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에 미국이 경제적 보상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요인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이슈가 많은 만큼 남북 경제주들로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그럼 남북 경제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좀 상승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차익 실현 매도 여러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간간히 나타나겠지만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상승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WTI가 4% 넘게 빠지면서 70달러를 내려왔고요. 이제 67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오펙과 러시아 등이 이 원유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이 다음 달에 조금 그런 걸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조금 더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전문가들에게 많이 나왔었는데 팀장님께서는 이 유가의 향방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일단 국제유가 같은 경우 좀 하향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합의 이전, 그러니까 2016년 10월 수준으로 산유량을 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다음 달 22일부터 23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열리는 주요 산유국 장관 회의에서 감산 합의 조정 문제를 좀 논의할 거다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국 감산하고 이에 따른 재고 감소 이런 부분이 국제유가 상승을 좀 견인했지만 이런 요인들이 완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미국 원유 생산량 증가 이 부분 역시 글로벌 수급으로 보면 좀 국제유가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올라가던 국제 유가가 오히려 좀 하향 추세로 될 수도 있다.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예, 60불에서 65불 정도에서 안정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달 또 마지막 거래가 오늘 펼쳐졌습니다. 마지막 거래 주간이죠. 그렇다면 이 한 주간의 투자 전략도 궁금할 텐데 어떻게 좀 짜고 계십니까? 일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이것들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약간 뭐 저평가 국면도 서서히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미국 국채 수익률이 조금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뭐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 우려 이런 것들이 한층 완화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에는 약간 긍정적인 영향 미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월말 경제 지표도 여전히 좀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 4월 수출이 좀 감소하면서 국내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높았지만 5월 수출 같은 경우에는 한 2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국내 주식시장이 좀 반등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저희 이 시장에 좀 관심 있는 업종을 꼽자면 뭐 IT나 바이오 쪽으로 또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 또한 남북경협주는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2차 전지도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관심 있게 보는 업종이라든가 종목이 있다면 좀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전히 뭐 국내 주식시장 입장에서만 보면 네. 글로벌 경기 자체가 뭐 수출이나 설비 투자, 고정자산 투자 이런 위주로 조금 개선되고 있어 보이고요. 또 북미 정상회담 이런 걸 계기로 남북 경제 협력 관련해서도 조금 뭐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여전히 뭐 반도체라든지 소재 산업재 업종 위주 투자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오 얘기를 그럼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협주들이 조금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때 좀 하락분이 다시금 좀 바이오 쪽으로 쏠리는 면도 있었는데 오늘은 또 다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이오의 또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또 남북 경협주들의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렇게 테마로 좀 움직이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테마성 그리고 조금 급등락이 심한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뭐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업종은 일단 아니지 않습니까? 뭐 기대가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여타 테마가 좀 생기면 네. 조금 자금 이동이 좀 돈이 빠져나간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아주 길게 보면 여전히 뭐 바이오는 투자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기업 실적에 얼마만큼 연결이 되는지 향후 기대가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는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또 여러 가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코멘트 주셨습니다. 마켓 인사이드 하나투자증권 마주혁 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인공지능 대 인간 수익률 빅매치 시즌2 오세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하면서 경협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대감으로 담아갔던 포트폴리오 종목도로 종목 조정을 면치 못했습니다. 관수익률 어떻게 기록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팀별 수익률 확인합니다. 인간팀이 오늘도 인공지능팀을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팀 수익률이 10%가량 줄었고요. 상대적으로 인공지능팀도 손실로 진입을 했습니다. 누적 수익률입니다. 장기간 1위를 지킨 신영목 이사를 앞서면서 안종수 부장이 1위 자리를 쟁탈했습니다. 32.97%의 수익률이고요. 2위는 신영목 이사, 3위는 라씨, 그리고 4위는요. 알파온의 수익률 하락으로 거투공이 자리를 했습니다. 손실은 0.48%입니다. 5위는 알파온, 마지막으로 6위 이종일 부장입니다. 이종일 부장의 포트폴리오 함께 보시죠. 리드와 인선 ENT가 수익률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특히 리드는 수익률 100% 단위에 진입을 했고요. 다만 골프존과 대우건설, 포스코는 손실을 보였습니다. 반면 대원미디어의 수익률은 소폭으로 올랐습니다. 신영무 이사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와 다스코, 에코마이스터 그리고 동아지질까지 모두 수익률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에코마이스터는 수익률을 모두 반납하고 손실이 12%까지 확대했네요. 추로뱀은 3%대에서 수익률이 1.19%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종일 부장의 포트폴리오도 함께 만나볼까요? 대부분의 종목이 손실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주전자재료가 4%가량 수익률을 키웠습니다. 따라서 6.0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알파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아프리카 TV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현대건설은 2배가량 손실폭을 키웠고요. 현대로템도 그동안의 상승분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네오위즈, 아난티 크게 조정을 보였고요. 아난티는 3배가량의 손실이 증폭되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플러스에서 손실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쌍용 양회를 비롯해서 나머지 종목들도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거투공의 포트폴리오도 함께 보실까요? 하락장에서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의 선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제일기획과 펄어비스, 삼성전기까지 거투공의 포트폴리오는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기존 4%대에서 7%대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는 조정을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시입니다. 지지부진한 흐름 가운데 JB금융지주를 신규로 매수를 했고요. 매수 평균 단가는 6,160원입니다. 라시는 또 새로운 종목을 신규로 매수를 했는데요. YMT로 매수 평균 가격은 36,300원이고요. 한일사료와 KINX 수익률이 엇갈리는 모습이죠. 한일사료는 손실을 2배가량 늘렸고요. KINX는 2%가량 수익률을 확대했습니다. 주말 동안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오늘 경협주에 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내일은 어떤 수익률을 기록할지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증시라인 일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급 팔라인으로 이어갑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찾아서 또 유망주까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함께 하실 분 AR인베스트 김태성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좀 팔고 있고 기관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업종에 좀 주목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그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업종이죠. 이제 반도체, IT와 제약 바이오를 이제 지난주 남북 경협 이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발표가 되면서 반도체, IT와 제약 바이오가 좀 다시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와 MLCC는 뭐 같은 업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2차 전지 그리고 MLCC 업종에서는 네. 한 2주 정도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게임주가 있습니다. 뭐 게임빌, 컴투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최근에 다시금 그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씩 이제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IT와 제약 바이오는 여전히 남북 경협주가 이제 흔들림 이슈,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그 매수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2차 전지 MLCC는 이제 여전히 지금 강한 업종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게임 업종들이 다시금 이제 매수세가 붙었다라고 좀 정리를 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해 주신 게 지난주 금요일장 기준으로 본다면 이 남북경협주들이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분이 이 아무래도 IT와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로 좀 몰리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좀 2차 전지는 최근 들어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다면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IT와 제약바이오 또 MLCC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들어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 구체적으로 그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샀던 종목은 어떤 것인지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탑이었고요. 중소형주에서는 BH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뭐 지난주에 신고가를 경신했죠. 더불어서 좀 IT 대형주들이 잘 가는 모습, 그 IT 부품주까지 잘 가면서 BH가 또 이름을 올렸는데 특징들 한번 짚어주실까요? 뭐 지난주 SK하이닉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또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SK